검찰이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보석 신문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높다면서 기각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전남 순천의 도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웃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경찰이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잠시 후 오후 3시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오전에 진행된 김호중 씨의 결심 공판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했는데요. 먼저 검찰이 이런 구형 사유, 구형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김호중 씨 지금 뭐 사실 김호중 씨 때문에 법이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사법 방해라고 하는 정말 중대한 법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실 입법이 새로 된 마당이라서 예. 이래서 검사 구형도 사실 그 영향을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김호중 씨에 대한 혐의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살펴본 바는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이제 가장 큰 혐의는 이제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가법상 이제 도주치상, 그다음에 사고 미조치, 그다음에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 검찰에서 기소할 때 음주운전 혐의는 그거 뺐잖아요. 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도 좀 분분했었는데 예. 사실 이는 이제 뭐 입증 책임, 검사가 사실은 기소한 검사로서는 유죄 입증 책임을 끝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예. 입증에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미리 빼고 다만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양형상의 공백은 위험운전 치상이라든가 아니면 도주치상에서 좀 더 채우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짚어주신 여러 혐의들을 적용했을 때 그런 점 비춰보게 된다면 예. 검찰의 구형량 3년 6개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희 법조계에서 볼 때는 딱 적정한 구형이 적정한 아니었나 거예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3년 6개월, 즉 3년을 6개월 좀 초과한 구형은 그 자체로서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을 선고를 함에 있어서 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실형하면 안 된다는 의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3년 6개월, 즉 3년이 아닌 3년 이하가 아닌 6개월을 넘어선 구형을 했다라는 취지는 검사는 검사에 구형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나는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에는 항소를 할 것이다. 그 얘기겠네요. 예, 라는 이제 의중을 간접적으로 좀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공범들 간의 형량을 비춰봤을 때 이제 그 소수사 사장 같은 경우는 3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구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거기는 보입니다. 증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3년이니까. 예, 근데 사실상 이제 검사의 구형에 이 재판부가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죠. 참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검사의 구형에 판사가 3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검사로서는 그래도 이제 항소를 할 양형이 너무 과경하다라는 그렇네요. 이유로 항소를 할 이제 명분이 생긴다라고 3 보는 플러스 것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의 의미를 예, 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예.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요. 김호중 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네.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변호인 측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 네. 대중들과 또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네.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두 최후 진술이 1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뭐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김호중 씨가 여러 혐의를 좀 다퉈왔지만 뭐 최초에는 음주운전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공판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선회해서 이제 변론을 주로 했고 사실 김호중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외에는 사실 달리 주장할 만한 양형 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이외에 이 피고인한테 가해지는 부가적인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좀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가령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당연 퇴직된다라든가 뭐 이런 사정들을 저희가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 예. 마찬가지로 김호중 씨 이제 미결 구금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이 이제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금된 이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집행유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있어서 재판부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속사 대표는 징역 3년, 또 네.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대리자수한 매니저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고 본 건데 네네. 특히 소속사 대표는 구형량이 김호중 씨랑 비슷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 사건 자체를 잘 다시 들여다보면
음주운전, 물론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실수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렇죠.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조직적인 그렇죠. 이런 예. 사법 방해 행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큰 사건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김호중 씨가 주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사자로서 아무래도 소속사 사장이 이런 사법 방해 행위를 주도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매니저한테 자수까지 권고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명령과 복종을 이제 지시를 받는 하급 직원한테 이런 부당한 행위까지 지시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구형도 그렇게 좀 세게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재판에서는 그 김호중 씨의 결심 공판 외에도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김 씨 측이 이제 오래전부터 저희가 뭐 보도를 통해서 늘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발목 통증이 있어서 걸을 때 조금 더 문제가 있고 그런 예.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발목 통증이 악화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여전히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 보석 결정 가능성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 보석 인용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없다?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고기일이 지금 11월 자로 지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11월 되는 그렇죠? 예, 한 달 예. 뒤쯤이니까요. 한 달 뒤쯤으로 지정이 예.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상 이 보석에 대한 청구가 있으면 그 심리는 오늘 일단 신문을 마쳤습니다만 그 이제 선고 기일에 앞서서 보석에 대한 결정을 재판부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지금 이 선고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재판부에서는 이제 보석 결정에 대해서 청구를 기각하고 이제 선고 공판 때 이제 그 결과를 그냥 이제 뭐 집행유예로든 아니면 실형이로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11월 13일이니까 40일 좀 남았는데 네네. 안 될 가능성이 큰 거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선고일 지정을 봤을 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사실 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보기 때문에 이 어쨌든 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검찰이 구속 수사를 진행을 했던 사건에서 이렇게 중간에 어떤 사실 이 발목 통증이라는 것은 기왕이 있어왔던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새롭게 발생한 어떤 사정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이를 이유로 사실 보석을 허가한다면 재판부로서는 국민들 여론에 사실은 조금 비난을 감내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냥 이 선고 때 그 결과로서 좀 말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예. 30대 남성이 살해한 사건. 경찰이 이제 곧 신상정보 공개위를 통해서요.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개를 할지 말지 결정지을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 관계 법령상 요건으로 좀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잔인성 그리고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좀 고려를 하는 편인데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력 사건 이게 2010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신상 공개, 강력 범죄가 있고 신상 공개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동일한 사건, 가령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그 앞에 예. 있었던 또 다른 비슷한 유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이제 결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달리하는 결정이 났었거든요. 네. 어떨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비공개를 한다. 어떨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어 왔고 그래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사실 뭐냐면 이른바 저희가 이제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서 공개하는 결정 이외에 예. 사실 이 사적 제재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이제 인터넷상이나 SNS상으로 유출이 돼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개돼 버리는 그런 이제 사실 부작용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제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번 기회에 좀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세칙을 좀 마련을 하고 조금 더 요건을 명확히 좀 규정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건 자체만으로도 공부를 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명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을 뒤쫓아가서 흉기로 살해한 뒤에 그 뒤에 소름 돋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웃는 모습까지 포착이 돼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 사진이 좀 확산이 되면서 네.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그 행적 등이 신상 공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 중에 범죄 잔인성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잔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범행의 수법, 방법도 되겠지만은 범행 직후에 보여지는 가해자의 그런 태도, 행동들. 과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좀 후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좀 주되게 고려가 될 텐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범행 이후에 한 10여 분 정도 지난 이후에 CCTV에 포착된 이런 가해자의 장면을 보게 되면 정말 대놓고 웃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본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심신미약이라든가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신상정보 공개를 지금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범죄의 잔인성으로 평가를 해서 예. 반드시 공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살해 동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지지가 않고 있고 피해자 박모 씨도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경찰에서는 여자친구와 다툰 상황에서 홧김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예, 일단은 여자친구가 다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피의자 가해 남성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 죄송합니다. 확인이 좀 됐던 드시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일단은 그 피의자 인터뷰 내용을 중 하나 보게 되면은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증거가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 CCTV에 본인의 범행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나섰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신상정보 공개할 때도 반드시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만 특별한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묻지마 범행,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양형 기준도 사실 묻지마 범행에 따라서 훨씬 더 가중된 양형 조건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는 분들의 더 큰 공부를 사는 거는 이런 일을 해놓고도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소주 4병 정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 주장을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행 이후에 그런 행동도 했었고 예. 사실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통할까에 대한 또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주요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강력 사건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 주치 감경, 주치 상태로 인한 심신 상실, 이제 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진 사례는 다행히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검거된 상황도 보면 한 2시간 정도 반 지난 이후에 그렇죠. 길거리에서 사실은 배회하다가 또 다른 행인과 시비 중에 검거가 됩니다. 새벽 3시경에 맞습니다. 예. 본인이 범행을 하고 나서 어디 뭐 숨어 있다가 이렇게 검거된 것이 아니라 그랬었죠. 그런 예. 검거 과정 그리고 또 방금 이제 언급했듯이 CCTV상 드러나는 범행 직후의 이런 가해자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사실 정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과연 술만으로 인한 것인지 그렇죠. 또 아니면 기존의 이제 의료 기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다른 정신병력 때문인지를 좀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술만에 의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주치 상태로 인해서 본인이 이런 주폭적 성향, 그다음에 묻지마 범행 이런 성향이 스스로 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 것도 이 피의자 가해 남성의 지인들이 이제 진술하기를 원래 술에 취하면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인다. 눈에 살기가 보였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술을 마셨다면 이런 정말로 극악무도한 범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소주를 4병이나 마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양형 요소로서 고려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가중처벌돼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조두순 사건 때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좀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주치 감경이 인정이 돼 있는 바람에 네네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성폭력 처벌등하는 특례법에서는 형법상 감경 규정 이 심신상실, 심신미약 규정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성범죄, 물론 중대한 법익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지만 강력범죄, 특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죄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인데 이런 중대한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아직 도입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사실은 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그런 특례 규정 또한 신설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 이 네. 뺑소니범의 정체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데 뺑소니범과 조력자 결국 구속이 된 상태인데 네. 알고 보니 이 뺑소니범의 국내 주소지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행정센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고 또 이제 뭐 평소에 이제 자주 오가던 데도 태국 쪽에 자주 오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검거가 늦어진 이유도 대포차 그리고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늦어진 거고 이런 도주 과정에서 본인의 종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량의 현금을 가지고 소비하면서 도주 생활을 이어왔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실 정황 자체가 이 사건 마치 본인이 이 범행을 준비했던 것처럼 했던 이 정황들이 사실은 다른 어떤 조직적 범행에서 가담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태세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와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이슈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